다음은 계약 조건입니다. 에미레이츠 같은 경우에는요, 매 3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처음 몇 달간 트레이닝을 받고요, 6개월 동안은 수습 기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3년 동안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요. 그리고 3년 후에는 별일이 없으면 3년 더 계약 및 비자를 갱신해야 해요. 그리고 이때 메디컬 체크도 다시 받게 됩니다. 에미레이츠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이코노미 크루부터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근무평가에 따라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진급을 합니다. 저 때는 경기도 좋았고요. 그리고 크루들이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정말 진급이 빨랐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일하다가 또 시간이 되면 퍼스트 클래스로,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에서 뭐 원하시면은 거기서 계속 일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부사무장이 되고 싶다 하면은 부사무장에 지원 자격이 되면 지원을 하셔서 트레이닝을 받고 또 일하시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지원 자격이 되면 또 사무장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루프트한자입니다. 루프트한자는요, 처음 6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가지고 그 후에는 모든 게 문제가 없다면 3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이 3년인 이유는요, 3년 후에 독일어 시험이 있습니다. B1 플러스라는 독일어 레벨을 통과해야 해요. 이 시험을 위해서 루프트한자에서는 한국인 승무원들에게 이 독일어 시험을 위해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은 비행 중간중간에 5일씩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독일어 수업을 또 받고요. 그리고 동기들이랑 그리고 외국인 리저널 크루들이랑 같이 독일어 수업을 함께 듣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죠. 아예 0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래도 3년 동안 한국인의 의지로는 다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대부분 3년 후에는 독일어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독일어 시험 합격과 함께 루프트한자와는 정규직 평생 직장을 계약하게 됩니다. 다른 독일 크루들처럼요. 그리고 어차피 독일 영주권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독일어 B1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독일어 공부는 해야 해요. 영주권의 조건은요, 모든 다른 외국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5년 이상 독일에 세금을 내고 일하고 있으면요, 거기다가 독일어 능력시험 B1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은 영주권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루프탄자는요, 한국인 승무원으로서 진급은 없습니다. 서비스 트레이닝을 이코노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를 같이 받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매 비행마다 이코노미나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캐빈의 서비스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3년 후에 정규 사원이 되면요, 그때는 글로벌 팀이라고 독일 크루들과 똑같이 비행 루틴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 이외에 짧은 노선과 긴 노선에 투입되는 거죠. 그 말은요, 더 이상 한국 비행만 하는 한국인 리저널 크루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비행하면서 다른 스케줄을 갖는 일반 독일 크루들의 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어서요, 리저널 크루로 앞으로 쭉 남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에미레이츠 승무원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21세 이상, 그리고 신장 160cm 이상,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 그리고 앞니치 212cm 이상입니다. 그리고 영어 능통자, 말하기, 쓰기 또 가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몸에 타투, 그러니까 문신이 없어야 돼요. 그것도 확인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영 가능한 자. 하지만 수영 테스트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니치라 하면요. 까치발을 들지 않고 한쪽 손을 쭉 뻗어가지고 손끝이 212cm 이상을 닿아야 합니다. 제가 에미레이츠 면접을 봤을 때는요, 에이전시가 1차랑 2차, 그리고 서류 전형을 맡아서 했었어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 먼저 합격을 해야 하고, 그리고 1차, 2차는 한국 에이전시와 인터뷰를 하고, 거기서 합격을 해야지 그제야 에미레이트에서 오신 리크루트들과 현지 면접을 본답니다. 이렇게 1차, 2차 합격하시면요, 그때서는 거의 마지막 절차인 이제 현지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 현지 면접에서는요, 에미레이츠의 인사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모시기 때문에요. 한국적인 스타일의 면접이 아니라 외국 기업의 면접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3차 올라오신 분들은 뭐 자기소개도 하고, 그리고 아티클 읽고 요약도 하고, 그때 암리치도 다시 하고요. 그리고 그룹 디스커션도 하고, 다양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탈락자들이 바로바로 발표가 돼요. 그래서 약간 서바이벌 같이 남아있는 분들만 또 영어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합격자, 불합격자를 나누게 되고요. 또 합격자분들은 그 다음에 면접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면접은요, 아침부터 시작을 해요. 거의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합격까지 하기 위해서는 거의 5시, 6시에 끝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점심을 먹고 오면요, 그룹 디스커션을 해요. 그래서 조를 나눠가지고 어떤 주제를 주시고 그 주제에 맞게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는데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해결 방법을 잘 찾는지 그런 과정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탈락자들은 없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인터뷰가 끝나면은 이제 심리검사 테스트를 마치고 집에 귀가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면접이 끝나면은요,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이제 최종 인비테이션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정말 최종 2대1 면접을 봅니다. 에미레이츠 인사부 팀에서 오신 두 분과 그리고 저 혼자 이렇게 나의 이력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고 내 이야기를 얘기해 줍니다. 이때 어필을 마구마구 해줘야 돼요. 그 사이에 뭐 어피어런스나 뭐 피부 상태 등을 다 확인하세요. 다시 한번. 그리고 최종 면접 때는요, 자기만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했고 그때 내 기분은 어땠고 상대방은 이랬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거는 에미레이츠뿐만 아니라 모든 외항사 그리고 모든 외국 회사가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면접관들이 보는 거는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잘 핸들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리고 심리 검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심리 검사의 결과지와 내가 대답하고 있는 것과 약간 동일하게 가야 돼요. 결과지에서는 이럴 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막상 인터뷰를 했더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 상황에서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이 심리검사 결과지와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다른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불합격을 할 수 있다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최종 면접은요, 오히려 2대1이니까요, 편해요. 이분들이 내 얘기를 들어 오신 거니까요, 그냥 내 얘기를 재밌게 해주고, 그리고, 나란 사람에 대해서 말해야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진짜 최종에 합격하게 되면요, 한국에서 메디컬 체크를 받고요, 그리고 그 서류가 두바이에 보내지고, 그리고 모든 게 다 괜찮으면 이제 두바이 가는 티켓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루프탄자 항공 승무원 자격 조건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요. 하지만 만 19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고졸 이상. 그리고 영어랑 한국어를 하셔야 되고요. 독일어는 필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3년 후에 저희는 회사 내에서 독일어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실 때는 영어와 한국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는 160cm 이상, 그리고 수영 가능한 사람. 하지만 수영 테스트는 따로 없어요. 에미레이츠와 다른 점은 암리치를 따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루프탄자의 면접 전형은요, 1차는 서류 면접이기 때문에 서류를 지원하시고 거기서 합격하시면은 1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차 면접에서는요, 저희 선배님들께서 직접 면접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합격하시면 이제 2차 최종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최종 면접에서는요,
한국 리저널 매니저님과 그리고 아니면 루프트 환자에서 오신 리저널 크루 매니저와 저희 한국인 승무원 한 분과 2대1로 최종 면접을 보게 되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독일에서 면접을 봤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면접을 본 이유는요, 첫 번째로 한국에서의 면접 절차가 더 길어서 제 스케줄과는 안 맞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에미레이츠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었거든요. 하지만 혹시 몰라가지고 한국에서도 서류 지원은 했었어요. 다행히 독일과 한국에서 두 군데에서 모두 서류 전형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면접을 보러 두바이에서 독일로 이렇게 쉬는 날을 맞춰서 와야 했기 때문에요. 독일에서 한 번에 이제 최종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면접을 보러 독일에 하루 전에 왔고요. 그리고 면접 당일에는요, 독일에서 이제 일하시거나 여기서 사시는 한국 분들이 면접을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현직 승무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 스타일의 면접 복장으로 해서 갔죠. 그래서 승무원 머리 스타일에 이제 정장을 차려입고 구두 하일 신고 제대로 준비를 하고 갔죠. 그래서 독일에서 면접이라고 해서 이렇게 편하게 입고 오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하지만 이제 면접관 분들은 이제 한국 지원자들의 이제 스타일을 벌써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고 잘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면접 분위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면접 보시는 분들이 정말 나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인터내셔널 크루로 일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제가 지원한 곳은 이제 한국으로만 비행을 하는 리저널 크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승무원의 장점이 뭐냐 했을 때 저는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답을 했는데 그랬더니 바로 다음 질문이 리저널 크루 일을 한 것은 너는 한국에만 가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더 이상 못 할 수도 있는데 괜찮냐고 그렇게 다음 꼬리 질문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가족들과 여행으로 그렇게 좋은 곳을 가고 싶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최고로 생각하는 나라, 데스티네이션은 서울이다. 그래서 나는 서울 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내 가족에 있는 곳을 일로 이제 매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설레인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저는요, 일을 할 때, 어려운 손님을 만났을 때 나의 감정,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래서 그 손님의 변화는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하나씩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매 비행마다 항상 무슨 사건, 사고는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적어 나갔죠.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내 감정은 어땠는지, 그 동료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렇게 구체적인 예시를 미리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한 서비스, 생각나는 서비스가 뭐니? 라는 질문은 거의 항상 있어요. 내가 조그마한 엑스트라, 작은 노력으로 그 손님이 그냥 좋아해 주시는 거면 그게 최고의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외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요.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일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 좋았던 점, 어, 그 남을 위해서 조금 다른 노력을 했던 거, 그 서비스를 했던 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푸는지, 그 상황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1대1 최종 면접에서는요, 그 두 명의 면접관들이 제 얘기를 최대한 들어주시고, 진짜 저의 모습을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이야기를 재밌게, 그리고 진심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만의 이야기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항공사가 있을 거예요.
저의 20대에는 단연코 빨간 모자, 흰 스카프에 에미레이츠였죠. 그때 당시 저는 25살이었으니까요. 외국 멋진 곳에도 살고 싶고, 그리고 세계 여행을 하는 상상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크루들과 함께 일한다는 생각에 엄청 설레었어요. 그리고 에미레이츠가 없었다면은 지금 루프탄자도 없었을 거예요. 에미레이츠에서 당연히 힘들었던 점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또 주고 싶은 정보가 너무 많았는데요.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더 알고 싶은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차곡차곡 모았다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을 위한 Q&A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